현직 검사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발까지 하는 숨겨진 이면을 파헤쳐봅니다. 국회 그리고 경찰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국회 그 조작기소 특조위라는 데는 정말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뭐 선서 거부, 그다음 국회 모욕 이런 걸로 고발을 했고, 경찰은 또 그 고발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뭐 소란을 일으키면서 조사까지 굳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역량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사용돼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이런데 수사권이 남용되고 또 수사력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사할 동안에 한 명이라도 더 실종자 찾고 그래야죠. 저는 지금 수사력이 경찰에 이제 독점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경찰에서는 이런 점을 좀 자꾸 양지하시고 염두에 두셔서 자꾸 이렇게 낭비하고 남용하는 수사하지 마시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수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협조를 잘하고 해서 수사력이 낭비되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서 거부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당연히 그렇죠. 그때 뭐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해서 뭐 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되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선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고발장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있지도 않은 허위의 판례가 그렇게 적혀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의 부실함으로 법을 만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국민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본인의 생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번에 형사소송법도 만들어졌을까봐 굉장한 우려가 됩니다. 국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하시다는 입장인가요? 국회 모욕 혐의도 그렇습니다. 제가 법에 따른 소명을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소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서영교 위원장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소명을 해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억지로 나가면서 기자분들이 물어보셔서 제가 왜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법을 지켜달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말의 내용을 문제 삼으면 본인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말은 쏙 빼고 제가 밖에서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그게 모욕이다, 행동에 의한 모욕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납득이 되시겠습니까? 당연히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내용이죠. 일반 국민들이 이런 식의 고발을 했으면 아마 이 사건은 조사 없이 각하가 되고, 그리고 이 고발을 했던 사람은 아마 무고죄로 소사받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최고 권력자의 공소 취소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굉장한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뭐 국회가 새로 열리면 또 조작기소에 의한 특검이라고 하고, 그 특검에서 상당히 많은 지금 기존 특검에서 그만뒀던 사건들이 딱 또 그쪽으로 가서 결국에는 또 특검이 되고 또 특검에 따른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우려가 됩니다. 앞서 검찰 같은 경우는 변호사 선임 없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변호사 선임이 돼 있는 상황. 아니요, 지금 이런 완벽한 지금 낭비에, 정말 지독하고도 치명적인 이런 낭비에 제가 뭐 변호사까지 뭐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더 낭비를 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가서 빨리 수사받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경찰들은 아니 국민들을 위해 써주세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낭비고 남용입니다. 정말 여기가 광역수사단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사 잘한다는 데 아니에요? 근데 그 수사력을 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쓰이지 않고 이런 데 씁니까? 이게 지금 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은데요. 방탄 보복쇼를 하는 법무부 차관은 뭐라고 답할까요? 지금 박상현 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어 파티, 술 파티 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서 이제 뭐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업무 중에 SNS를 썼다.
업무 중에 SNS를 언제 썼어요? 이런 사건들이 다 일어나고 나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쓴 것인데 그것을 징계 대상으로 삼겠다. 이게 말이 되나요? 무슨 양자역 학도 아니고 미래가 과거를 규정하는 겁니까? 법무부와 검찰과 그리고 정치권이 박상현 검사를 계속 압력을 주니까 자기 방어를 위해서 글을 쓴 것도 이것도 잘못된 건가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한 3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는 장관님께서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전달자입니다만 딱 한 번 장관님의 의사를 대검 차장에게 전달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외압의 모습으로 가져가는 것은 실체관계와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박상현 검사 관련해서 SNS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대검에서 1차로 징계 요청이 온 것은 박상현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직접 들으셨듯이 변호인과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수사 과정상 여러 가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 또한 어떤 그 제3자에 대한 변호인이 먼저 얘기한 거잖아요. 그것도 제3자에 대한 녹음 수사 파일이 부분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언급하면서 어떤 진술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수사 절차상 적법한 것이냐, 이런 것들이 주된 줄기인 징계 사유입니다. 네, 항소 검사를 탄압할수록 이재명 레임덕은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재판 취소를 위해서 권력의 충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박상용 검사를 국회 선서 거부로 고발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판례 번호와 내용을 고발장에 썼습니다. AI를 돌려서 고발장을 쓰다 보니 나온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허위 판례와 내용을 적었으니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환각당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박상용 검사를 소환한 담당 경찰은 신용주 광역수사대 공공범죄수사 2계장입니다. 영등포서 수사과장 시절에는 이진숙 의원에게 수갑을 채웠던 장본인입니다. 또 이재명 아부와 야권인사 탄압으로 승진하고 영전해서 지금 광역수사대에 온 사람입니다. 이곳에 와서도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스타벅스는 압수수색하고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사건은 뭉개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권력의 앞잡이 노릇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건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사건 실체와 상관없이 물어뜯고 국민이 생명을 잃은 사건은 조작까지 해가면서 덮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찰 맞습니까? 이재명 재판 취소에 디딤돌 하나 놓겠다는 심정으로 박상정 검사를 탄압하는 수사를 오늘 이어가려고 합니다. 단호히 반대합니다. 국민이 권력의 앞잡이가 된 민주당과 경찰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상정 검사 탄압이 곧 이재명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상휘 부위원장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자꾸 죄를 덮어 씌우는 게 이재명식 죄 덮어 씌우기는 현장입니다. 오늘 박상현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회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합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려 했던 수사검사가 도리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기형적인 현실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입은 막고 죄를 덮어 씌우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보여주는 이재명식 진상규명입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에서 정작 입을 막은 쪽은 누구였습니까? 박 검사는 선서 거부 이유를 설명하겠다며 발언 기회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정언간접법도 선서 정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두고 그 이유를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영교 위원장은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다라며 박 검사의 발언을 막았습니다. 법이 정한 소명 기회를 위원장의 권력으로 박탈해놓고 이제 와서 정언 거부와
국회 모욕을 운운하며 고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법권의 명백한 남용이자 적반하장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마음에 들지 않은 증언을 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입을 막았어야 되겠습니까? 권력에 불편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검사에게 죄를 더 씌우는 것이라면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박상현 검사를 피의자로 내세운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리한 고발과 수사로 관련 수사에 흠집을 내고 결국 대통령 재판을 멈추거나 없애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수사검사를 흔들어 재판의 근거까지 허무는 그 어떤 시도도 끝까지 막겠습니다. 마이크를 뺏는다고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박상용 검사를 흔든다고 이미 드러난 실체적 사실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재판의 근거를 허물려는 모든 정치적 외압과 사법방해 시도를 끝까지 저지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재판 취소 특위 부위원장 박충근 의원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일성으로 조희대 씨 대법원장을 향해서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며 겁박의 언어를 쏟아냈습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의 숨통부터 쥐고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한술 더 뜹니다. 과거사를 바로잡겠다더니 정작 대통령의 살 길을 찾고 범죄 혐의를 지우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찰 미래위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사법 보위부입니까? 대법원장은 겁박하고 검찰은 무력화하고 급기야 경찰을 동원해서 대통령을 수사했던 사람을 잡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오늘 박상현 검사의 이곳 경찰 출석은 노골적인 정치보복의 완성이고 이재명과 민주당에 의해서 무너진 법치국가의 미래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 이곳에 박상현 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박상현 검사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끝까지 수사한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경찰이 조사하겠다는 명분은 더더욱 터무니가 없습니다. 지난 국정조사에서 박상현 검사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회를 모욕했다는 명분입니다. 그러나 국회 증언감정법 제3조는 형사소추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처벌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당시 박상현 검사는 이미 관련 사건의 피의자였습니다. 박상현 검사는 선서를 거부한 이유를 직접 서명하겠다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장은 서명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이크를 끄고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민주당이 서명할 기회를 막아놓자 경찰이 와서 서명하지 않았다고 잡아가겠다고 합니다. 북한의 보위부조차 한 수 배우고 갈 막무가내입니다. 박상현 검사를 향한 억울한 탄압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법무부는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검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 특검 수사에 이어 이제는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특검이 모두 동원돼서 이재명 충성위원회를 자처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검경합동본부를 구성한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멈춰 세운 재판 혐의들은 하나하나가 웬만한 부패 정치인도 하기 힘든 것입니다. 의혹의 리스트를 보자면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이고 사람으로 보면 범죄의 달인입니다. 경찰이 정적 제거의 도구를 자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돕는 하청 기관으로 기어이 전락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 특위는 대통령의 죄는 지우고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에게는 죄를 씌우는 이 기막힌 사법 질서의 전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뒤틀린 사법 질서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백광현 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광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방송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시 보기 영상으로 이 영상을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박상용 검사는 검찰, 법무부, 공수처, 대한민국 모든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 혹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경찰입니다. 국회에서 모욕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당당한 권리를 이행했을 뿐이고 자신의 소신에 의해서 선서를 거부했을 뿐인데, 그리고 기자 여러분들 앞에서 자신의 소신을 당당히 밝혔다는 이유로 국회 모욕이라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TV를 통해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소리 꽥꽥 지르고 검사에게 자신이 발언할 기회도 주지 않고 마이크도 뺏고 내쫓고 우리 모두 모욕을 느꼈습니다. 모욕을 당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서영교 이하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박상용 검사이자 우리 국민들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심각한 의혹이 있습니다. 앞서 주진우 위원장이 말씀하셨듯 오늘 박상용 검사의 수사를 맡게 될 이 수사단에는 김병기 수사를 함께하는 부서 팀원들도 있습니다. 정말 쉬운 사건 아닙니까? 그 쉬운 김병기 비리 사건은 이리도 질질 끌면서 사건 같지도 않은 박상용 검사의 사건은 이리도 신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수사팀에는 이진숙 의원의 수갑 체포 당시에 동행했던 경찰도 포진해 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에서 2번의 인사이동을 거쳐서 여기 서울청까지 온 건데요. 부디 이 인사 과정에 비리는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광역수사단은 최근 이 정부의 상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벅스 압수수색도 진행했던 곳입니다. 이 모든 게 우연입니까? 민주당 취향,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건들은 신속, 열정적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들은 뭉개고 있는, 정말로 과정은 공정했고 결과는 정의로웠습니까? 혹시 수사할 사건이 부족합니까? 박상용 검사 사건을 수사하지 않으면 일거리가 없습니까? 혹시 찾아야 할 실종자가 부족합니까? 대한민국에 부족한 건 투표용지 정도 아니었습니까? 이런 시간에 국민의 안전을 조금 더 챙기거나 실종자 수색을 함께 하는 건 어떻습니까? 좀 더 큰 사건, 좀 더 센 사건이 하고 싶다면 현직 대통령 수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경찰들은 지금도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 모두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란 타이틀을 달고 있는 곳에서 고작 권력자들 입맛 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큽니다. 경찰이라고 부르지 말고 사냥개 혹은 애완견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권의 입맛을 맞는 수사를 할 때는 애완견, 정적들을 제거할 때는 사냥개, 국민들이 그렇게 불러주기를 바라십니까? 권력이란 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달도 차면 기울고 모든 현직은 결국 전직이 됩니다. 권력에 기대어서 승진을 바라기보다는 시민 편에 서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박상용 검사 괴롭혀서 얻은 명예와 승진은 곧 부메랑이 되어서 당신들의 목을 겨눌 겁니다. 이제라도 경찰의 일을 하십시오. 시민들은 경찰을 여러 곳에서 필요로 합니다. 지금 나가서 발로 뛰고 실종자 찾고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만약 그게 싫다면 당신들은 오늘부터는 공무원의 언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저 오늘부터는 개처럼 짖으십시오. 애완견처럼 사냥개처럼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한슬 위원님 발언 듣겠습니다.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 정청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다른 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우에 있는 형제가 되겠죠. 참으로 섬뜩한 인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같은 점만 찾아 형제가 되기를 강요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달라도 서로를 원수로 매도하지 않고 공존하는 체제입니다. 다름을 찾으는 원수라는 말이 다른 것도 아닌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는 이 현실의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보다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당정청이 하나라는 말에서 그 하나의 경계는 대체 어디까지입니까? 국정 운영을 위해 당정청이 협력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에는 엄연한 선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그 하나의 범주에 포함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당정청이 하나라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정당처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어제 민주당 모두 친명입니다 라고 공언했습니다. 좋습니다. 민주당은 친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도 친명, 검찰도 친명, 법원마저 친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당은 대통령의 편에 설 수 있지만 국가는 오직 국민의 편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엄중한 기준으로 오늘 박상용 검사의 소환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해 조작 기소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대표 후보 시절이던 지난 13일 조작 기소가 명확하다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최근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조작 기소 특검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통령 관련 사건에는 조작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이를 수사한 검사에게는 피의자라는 굴레를 씌워 궁극적으로 대통령 재판의 취소라는 결론을 내리려는 수순 아닙니까? 정상적인 수사는 증거에서 출발해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금의 여건이 보여주는 행태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사람과 절차를 억지로 꿰맞추는 역주행에 가깝습니다. 영화라면 결말을 미리 정해두고 장면을 이어붙이는 편집의 묘미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수사와 재판은 결코 한 편의 영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 권력을 동원해 대통령 한 사람의 과거를 사후 편집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과거를 지우고 편집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를 열어가는 곳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은 대통령의 재판 시계를 뒤로 돌리는 데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가와 주거, 일자리와 민생을 챙기며 국민의 삶의 시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박상용 검사에게 잘못이 있다면 오직 증거를 통해 밝혀내십시오. 검사라고 해서 수사의 성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억지로 짜맞춘 조작 기소라는 각본에 경찰이 확인 도장만 찍어주는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이 미리 짜놓은 결말을 수사기관이 대행하는 순간 수사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사후 편집으로 전락합니다. 경찰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경찰 배지는 민주당의 당원 배지가 아닙니다.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도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도 배제해야 합니다. 오직 사실과 증거만을 바라보고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당정청의 결속을 핑계로 모든 국가기관의 사유화를 꾀하지 마십시오. 대통령 단 한 사람의 사법적 방어를 대한민국 전체의 국정과제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정당은 친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국가는 친명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모두 친명일지 몰라도 대한민국은 온전히 국민 모두의 나라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문금미 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곳 경찰청 앞에 어젯밤부터 시민들이 나와 계십니다. 정부로부터 박상용 검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장면 자체가 기가 막힙니다. 검사가 시민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시민들이 밤을 새워 검사를 지켜야 합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언제까지 과천으로, 인천으로, 마포로 이리저리 돌려가며 압박하고 망신 줄 겁니까?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정말 짜칩니다. 우리는 72년 동안 존속해온 검찰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마저 믿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제주도 경찰의 실종 허위 종결 298건 앞에 시민들은 경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한 여성으로서 저는 이런 대한민국이 정말 두렵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국민은 이제 누가 지켜줍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내 아이, 내 가족, 내 이웃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면 현수막 하나를 보았습니다. 민주의 황금시대. 민주당만 황금시대겠죠. 국민의 삶을 외면한 채 장기 집권을 논하는 민주당의 부푼 희망에 국민은 실소를 터뜨립니다. 입법 독재, 다수 의석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까? 자유로운 토론을 히틀러로 매도하며 국민의 입을 막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제명하려 하는 자들, 사법 독재, 전국의 현수막으로 사법부를 조롱하며 모든 대법관을 친명으로 재판까지 휘두르려 하는 자들, 재판이 얼마나 무섭길래 그러십니까? 네, 여러분, 지금은 민주당 강점기 같습니다. 누가 히틀러에 더 가까운지 아마 여러분은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투표자 수보다 득표자 수가 많은 초유의 부정사건에도, 폭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 시민의 절규에도, 무한공항 유가족이 방치되어도 국민들이 진짜 묻는 질문에는 SNS로조차도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들이 두렵다고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여기 국회의원들도 검사들도 대부분 묵묵히 근로하고 있는 선량한 경찰들도 법관들도 군인들도 우리가 지킵시다.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체제를 흔드는 것, 우리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재판 취소 절대 불가능할 겁니다. 쫄지 말고 재판 받으십시오.